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하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주식시장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6월 4일 코스피는 이전 거래일보다 2.66% 급등해 지난해 8월 1일 이후 307일 만에 2,770을 넘어섰는데요. 이튿날엔 2,800을, 6월 11일에는 2,900선도 단숨에 돌파했죠. 코스피 종가가 2,900을 넘어선 건 2022년 1월 14일 이후 3년 5개월 만.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번 주 중반까지 연고점을 높이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전망치를 잇따라 높이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코스피를 3천선 가까이 끌어올린 주역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3일까지 4조 3천억 원 넘게 한국 주식을 순매수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주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 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며 지수의 우상향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가며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건데요. 언론들은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힘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정치 혼란으로 코스피가 2,400선을 넘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비로소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경제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핵심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다.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 다 더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 두 번째 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당 이득 환수 같은 엄벌 방침과 함께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예고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바로 주주 권익 보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소액주주 권익 보호,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법안인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 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강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언론에선 상법 개정안 법제화로 한국 증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주목하며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12개월 목표 지수를 3,100으로 올려잡고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조정했고 JP모건 역시 코스피가 3,2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며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정책 효과에 더해 환율 흐름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사들이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80원대를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화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1,36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같은 원화 수익을 더 많은 달러로 환전, 즉 환차익을 볼 수 있어서 투자 매력이 높아집니다. 언론은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바이코리아 기조를 유지하며 환율을 떨어뜨리고 떨어진 환율이 다시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세를 부르는 모양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들은 새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는데요. 20조 원대 규모의 추경에는 소득별로 차등화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추가 발행 예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예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할 텐데,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언론은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 편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주가의 중장기적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제단체장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또 각 기업들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들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고요. 더불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잇따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신뢰 회복과 유대감 형성에 주력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확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실용적 시장주의 정책이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